이른 아침 방에 울리는 알람 소리. 이동기 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왼발을 챙기는 일이다. 플라스틱과 합금 등으로 만들어진 의족. 왼발이 허벅지 위쪽만 남아있는 동기 씨는 이 의족에 의지해 서고 걷고 생활한다. 그냥 눈 뜨자마자 이제 화장실을 가서 뭐 세수를 하거나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나자마자 안경 쓰는 것처럼 똑같이 차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동기 씨의 의족은 전자 제어 장치가 있는 인공지능 의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 이게 펄럭펄럭거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의족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 들었고, 그래도 이 의족도 좀 중간 정도에 속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족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차는 의족의 원리는 차 한 대 값이지만 사실상 수동이다. 구부러졌다가 동기 씨가 작동 원리를 설명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앞으로 구부리면 이게 이렇게 락이 풀린 상태로 되다가 툭 차면 이게 락이 걸려요. 그래서 걸을 때 툭, 툭 이런 식으로 걸어가고 1.5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동기 씨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다. 자전거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클라이밍도 하고 격한 운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2018년 겨울 부모님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떨어져가지고 다리에서, 그래서 사고 났어요. 그쪽 근처가 원래 좀 촌이어가지고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향등 켜야지 좀 보이는 그런 거리에서 한 10개월 정도 병원 생활했고, 거의 처음에는 진짜 안 다친 데가 없어가지고 얼굴부터 양팔 여기는 절단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동기 씨는 한쪽 발과 한쪽 시력을 잃었다. 그 뒤로 의족은 그의 삶에서 한순간도 뗄 수 없는 신체 일부나 다름없게 됐다.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이동기 씨. 동기 씨는 급식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영업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뒤에서 백자료 만들고 그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티가 안 나지만 의족을 쓰는 그에게는 남모를 고충이 있다. 네, 일단 출근은 그래도 긴 바지를 입고 하기 때문에 거의 계속 차고 있는다 보시면 되고, 중간에 답답할 때는 이제 화장실에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땀도 말려주고 이렇게 좀 빼서 좀 환기도 시키고 그런 편입니다. 의족 차고 있으면 이렇게 땀이 많이 차나요? 아무래도 되게 밀폐된 공간에 계속 조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름엔 더 자주 화장실 가는 것 같아요.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회사 가까이에 원룸을 구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기엔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최대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그 근처로 잡았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집중해서 힘을 내야 한다. 의족이 되게 무겁거든요. 한 5kg 정도 되는데 모래 주머니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도 저는 별로 안 추운 게 딱 좋아요. 지금 그 요 안에서 계속 이게 땀이 차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양말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이 안에 의족 찰 때. 그래서 저는 겨울이 좋아요. 지금은 덜 더워가지고. 오랜만에 나들이. 그래도 집 근처 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지하 3층입니다.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서 전철을 타고 환승객이 많은 강남역에서 내려 갈아탄다. 마혜리 씨는 병으로 왼쪽 허벅지 아래 대퇴부를 잃었다. 혜리 씨는 전자 제어 장치와 모터가 달려있는 인공지능 의족을 쓰고 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면 늘 주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리프트만 있는 데는 많이 불편해요. 왜냐면 리프트가 위험도가 있어서 저는 최대한 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계단을 오를 수밖에 없고 계단을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지금처럼 가끔 삐끗할 때도 있거든요. 마혜리 씨는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혜리 씨의 꿈이기도 하다. 약간 그림 쪽에 대해서 인체나 배경 쪽으로 참고가 될 만한 것들 좀 찾아보고 있어요. 테크닉 쪽으로. 혜리 씨도 티 없이 밝고 환한 초등학생이었다. 운동을 좋아했던 소녀. 하지만 갑자기 병마가 찾아왔고 끝내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 한 12살, 13살쯤 일단은 이게 뼈를 막 바꾸고 끝내려고 했다가 그게 안 돼서 또 발까지 절단했다가 나중엔 또 암이 재발해서 또 위까지 절단했다가 좀 여러 번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13살쯤엔 아마 다 잘났던 것 같아요. 13살이나 14살쯤에 다 끝내고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죠. 어린 나이에 암이 생겨 장애인이 되었고 주로 집에만 있다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생이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면 의족이 필요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많이 비싸요. 너무 많이 비싸서 생각도 못해요. 생각하면 안 돼요. 사치예요. 저희처럼 서민이잖아요. 생각 못해요. 그냥 의족 자체 제가 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1,200, 1,300 정도 됐었고 그나마 어렵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행히도 2년여 전 푸르메 재단을 통해
5천만 원 정도 하는 인공지능 의족을 후원받게 되었다. 이후 해리 씨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얘가 기계잖아요.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걸음이 빠르면 얘가 빨리 가고 제가 느리게 가면 얘가 느리게 따라와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편해져서 제가 학교를 갔을 때 이제 되게 산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로 갔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느리게라도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죠. 해리 씨는 후원을 받을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의족을 구입할 때 보조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나와 있다. 의족 관련 보험급여는 2005년 이후 변함이 없다가 지난해에야 인상이 되었다. 종아리의지 실리콘형의 경우 148만 원에서 223만 원으로 올랐고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형은 227만 원에서 296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나이나 형편에 따라 이들 기준 금액의 90%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16년 만의 인상,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오른 보조금만으로도 살 수 있는 의족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 게다가 의족은 평생 쓸 수 있는 제품도 아니다. 보통 수명이 5년 안팎이다. 5년에서 한 6년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어. 이 신으면 여기도 그렇죠. 밑에 발 여기도 망가져요. 나중에 다 그냥 그게 오래되면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몸 무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게도 있는데 활동량까지 많으니까 수명이 뭐 금방 지금 한 2년 됐는데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발도 부러지고 무릎도 안에 다 분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의족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다. 유럽 의족 전문 회사의 한국 지사. 이곳에서 판매하는 대퇴 의족, 즉 허벅지 부분이 절단된 장애인들이 쓰는 의족 가격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다. 실시간으로 내가 활동을 하다 갑자기 멈춰고 뒤로 돌아서 간다든가 이런 정말 실시간적인 컨트롤까지 해주는 그런 컴퓨터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그 와중에 가장 이제 최상급 제품이 지금 보시는 건데 웬만한 최고급 승용차보다도 비싸다. 쓰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이 제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한 6년 정도의 보증을 하는 제품이고요. 2020년 전국의 지체장애인은 등록 기준으로 128만 9천여 명. 이들 가운데 장애 형태가 절단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3.6%, 17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손등이나 손가락 등 손목 미만 절단 장애가 가장 많아 전체 지체장애인의 7.4%, 9만 5천여 명이었고 무릎 미만 발목 이상은 2.1%, 2만 7천여 명, 엉덩이 미만 무릎 이상은 0.6%, 7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지체장애는 병이나 사고로 출생 이후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97.6%였다. 통계는 누구나 뜻하지 않은 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철책에서 큰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근처에 있던 우리 병사들이 충격에 나가 떨어집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지뢰가 2차례 폭발했는데 우리 군 감시장비가 2번째 폭발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목함 지뢰가 폭발했다. 7년 전 목함지뢰 폭발로 발목을 잃은 김정환 중사. 김 중사가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군복을 갈아입자 의족이 모습을 드러낸다. 1년여 전 지급받은 신형 제품이다. 어떤 관절 스프링 장치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굽혀줄 수 있도록 만든 장치고요. 이거로 인해서 몸의 어떤 밸런스라든지 걸음걸이의 부드러움 그리고 체력적인 안배 이게 큰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최첨단 로봇 의족, 다시 말해 인공지능 의족은 아니다. 김 중사가 이번에는 인공지능 의족을 착용한다. 이 인공지능 의족은 전자 제어 장치에 모터가 달려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원 중사는 이곳에서 로봇 의족, 즉 첨단 인공지능 의족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힘을 주는 순간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이미 환자 맞춤형으로 이 사람이 지금 평지를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평지 보행에 맞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왜냐면 그게 인공지능 잘 유지되고 있으신가요? 환부요? 네. 환부 상태. 김정원 중사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도 계단 그걸로 오르는 실험을 했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잘 올라간다. 그 뒤에 진짜 모터가 차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좀 더 힘이 덜 들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첨단 의족을 연구하는 홍준표 교수. 고가 의족 시장의 경우 미국과 유럽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현실에서 더 많은 국산 제품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관절이 꺾여서 가야지 이게 계단에 안 부닥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계단에 부닥치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안 부닥치기 위해서 발을 더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편 관절에 또 무리가 가고, 그래서 다리 절단하신 분들은 정상 쪽도 결국은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거 했더니 정상 쪽 관절 너무 편해졌어. 계단 올라갈 때 걸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 내려갈 때도 너무 편해. 안정성이 있어. 걸을 때도 너무 편해지고 좋아졌어. 그런 것들이 로봇이 주는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국산 제품을 상용화해 이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외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국 5천만 원에서 한 8천만 원까지 좋은 것은 굉장히 고가의 그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안쪽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술력이 이제 해외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은 환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에서도 인공지능 의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센서값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난 2014년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장동수 씨. 재활공학연구소의 인공지능 의족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족은 한 몇 번 쓰셨어요? 지금 요거까지 저는 전 모델 하나를 한 7년 이상 쓰고 있다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임상 실험용으로 한 3개월, 4개월째 착용하고 이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존 7전 썼던 거에 비해서 그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좀 계단 같은 경우는 종전에 7전 사용했던 거는 하나씩밖에 못 내려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피로도도 이게 예를 들어 그게 30분 정도의 피로도를 느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돼야 이제 똑같은 피로도를 느낄 수, 지금 착용하는 게 그렇. 사용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의족이 더 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다리를 잃었다고 해서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인공지능 의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은 넓적다리 의지는 일반적인 방식인 공합식이나 유합식 지급이 원칙이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식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인공지능 의족을 지급받아 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재활공학연구소를 통해 산재 환자에게 지원된 대퇴 의족은 해마다 65건 안팎. 이 가운데 인공지능 의족이 지급되는 경우는 연 10건 안팎, 15%에 불과했다. 재활공학연구소는 이에 대해 환자의 활동성과 직업 복귀 여부 등을 따져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그 활동성이 좀 있고 그 기능성이 필요하다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지급 대상자 범위를 저희가 좀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함질환 사고로 두 발을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 이제는 장애인 조정 선수가 돼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전역하기 한 몇 달 전쯤에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배를 처음 탔었는데, 그때 처음 타자마자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주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배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도 한잔 하고 이런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볼까 생각을 했죠. 전역을 한 재헌 씨가 쓰는 의족은 1억 원이 넘는다. 값비싼 최첨단 외산 의족을 포스코가 후원해줬다. 제 걸 보면은 좀 많이 비교가 되죠. 저는 내리막 갈 때도 이게 무릎이 이제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항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다른 의족은 그냥 굽혔다 펴졌다만 되는 거니까 위험하고 좀 그런 상황이 많죠. 우리나라에 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의족의 수명은 5년 안팎이기에 수년 뒤에 또 다른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좋은 의족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지만 이게 또 다 되면 또 그런 기회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조금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도 일단은 후원받은 첨단 인공지능 의족을 쓰면서 장애인 조정 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제가 군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운동선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선수로서 또 제일 높은 자리가 또 메달리스트니까 이제 그 꿈을 향해 또 달려가야죠. 이제 올림픽도 바라보고 있고. 장애인에게 운동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말 아침, 이동기 씨가 나들이에 나선다. 일단 뭐 다리도 왼쪽이 절단돼가지고 뭐 운전하는데 오른다리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눈이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좀 조심히 해야 돼요, 운전을. 동기 씨가 찾아가는 곳은 경기도 화성. 박스라고도 불리는 크로스핏 체육관이다. 체육관에 들어서고 준비 운동을 하면서 몸을 조금씩 풀고 난 뒤 본격적으로 운동을 한다. 의족을 착용한 채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려면 남다른 요령이 필요하다. 이 의족 자체가 설명드렸다시피 수동 자동차로 치면 이제 스틱, 수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힘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구부러지면은 제가 다치기 때문에 이거를 핀 상태에서 최대한 제 오른쪽 건축 다리를 이용해서 역도를 하고 있어요. 의족을 잠시 빼고 철봉 운동을 시작하는 동기 씨. 고난도의 동작을 선보이자 동료 회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린다. 일반인들도 하기 쉽지 않은 운동들인데 그렇게 이제 막 줄넘기를 하고 턱걸이를 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하지만 달리기를 하려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동기 씨가 달리기 전용 의족으로 갈아 신는다.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달리기 전용 의족의 가격도 소형차 한 대 가격에 맞먹는다. 동기 씨도 값이 비싸 살 생각을 못했지만 함께 운동하는 회원들이 도와줬다. 아까 크로스핏에서 박스에서 운동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이제 회원들, 형들, 누나들이 다 후원을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비용은 한 1,000만 원 중반 정도. 실제 다치시기 전에는 네네. 운동 되게 이제 많이 하셨는데 그 의족 쓰고 달리면 기분이 어때요? 예전에는 진짜 평생 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달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달릴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이동기 씨. 그렇지만 국내에서 달리기 전용 의족이 판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사실 이제 일상생활용 의족도 좋은 의족을 하기 힘든 마당에 사실 취미나 여가생활용 의족까지 마련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 절단 장애인들에게는 사치라고 볼 수 있죠. 예. 재활체육센터로 들어가는 승용차. 차에서 내린 송예하 씨가 짐을 꺼낸다.
무거운 짐을 끌고 예하 씨가 가는 곳은 실내 빙상장. 오늘은 아이스하키 연습 경기가 있는 날이다. 자, 플레이볼!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들이 한데 모여 팀을 구성하고 연습 경기를 한다. 전용 썰매를 타고 빙상장을 질주하며 거친 몸싸움이 속출하는 격렬한 경기가 펼쳐진다. 예하 씨는 여러 차례 슛을 날리는 등 맹활약하면서 실력을 뽐냈다. 잘했어. 자, 인사. 40여 분간의 훈련과 연습 경기가 끝나고 땀에 흠뻑 젖었다. 짜릿한 스피드를 한껏 맛볼 수 있는 운동. 지금은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다. 자율병원 이제 주무관님이 뭐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소개로. 근데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는데 달리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달리기 하고 싶다고. 근데 이거 해보라고 진짜 재밌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니까 역시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어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10대였던 예하 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후유장애로 골수염이 생겨서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절단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사용하게 된 의족. 예하 씨 또한 처음에 놀랐던 것은 가격이었다. 그냥 처음에는 잘 몰라서 추천해 주시는 거 가격대도 잘 몰랐고 근데 좀 우와 이거 좋아 보여서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이건 인공지능이어서 7천만 원, 6천만 원 이래버리니까 그나마 이제 그래도 걸을만한 걸로 추천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추천해 주셔서 이게 대략 한 1,200~300만 원 정도. 네, 다 합쳐서.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정말로 어려우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 급여에 맞춰 의족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홀로 사는 70대 최중산 씨는 8년 전 왼쪽 발목 부위를 잘라야 했다. 당뇨가 원인이었다. 당뇨는 있으니까 다리가 붙더라고요. 예, 막 여기 뚱뚱 붙더라고. 절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단하게 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발의지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제품이다. 의족 가격은 8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경제 형편이 어려워 보조금 수준에 맞춰 저렴한 의족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싼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과 잘 맞지 않는지 조금만 오래 걸어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호소한다. 안에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비닐까지 넣은 거는 그 저기 고름이 나서 진물이 나서 아주 지당을 못해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거저 이렇게 저기 하고 진물 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의족이랑 이제 살이랑 맞닿는 부분이요. 예. 그래서 의족을 많이 쓰면 그렇게 되나요? 예. 혹시 병원에나 뭐 약국에 치료 받으러 안 가보셨어요? 그 병원 가서 약만 타서 먹고 이거 저기 하면은
다른 방법은 없고 또 자르라고 하더라고. 더 자르래요. 그래서 더 자르면은 저기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의족 쓰고 걸어다니면 좀 통증이 좀 오세요? 예, 아픕니다. 그래서 의족을 좀 말랑말랑하는 거로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마땅한 대안이 없다. 조금 더 좋은 의족을 쓰면서 산책 시간을 늘리는 게 작은 바람이다. 정부나 저기서 좀 지원 학대들 좀 받아서 좀 남은 여생을 좀 조금 좀 편하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의족을 써야만 하는 장애인들은 보조 금액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할까? 기술 발전으로 세상에는 더 좋은 보조 기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16년 46억여 원이었던 다리 의지 보험급여는 이후 늘었다 줄었다 하더니 지난해에는 51억여 원을 기록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해 10% 증액되는 데 그쳤다. 대부분이 이렇게 보통 이런 착용할 수 있는 의족 한 600만 원 그 정도 되는 의족을 착용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신체 기능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면은 약간만 가격, 그런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약간만 더 좋은 걸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장애인 보조기기는 다리를 잃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휠체어를 쓰는 김상희 씨. 집 근처 전철역에는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없다.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데까지 3분이 넘게 걸렸다. 리프트 이용은 시간도 더 걸리지만 혹시 작동이 멈추면 어쩌나, 중간에 떨어지면 어쩌나 이용할 때마다 조마조마하다. 제 진동의 질환은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무게가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싸고 위험을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리프트 탈 때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상희 씨는 2년여 전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틈틈이 서 있거나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전동 휠체어로는 불가능했다. 큰 마음을 먹고 눕거나 설 수도 있는 다기능 첨단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다. 문제는 역시 가격이었다.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쌌다. 제가 이거 웹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받았어요. 거의 반 이상 은행 대출받아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 지금 쓰고 있는 휠체어는 가격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옵션까지 하면 4천만 넘어요. 4천만이 넘고. 기술 발전과 함께 세상에는 더 좋은 전동 휠체어가 나오고 있는데 전동 휠체어 구입 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받을까? 지난 2005년 209만 원이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209만 원이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돈 10원도 오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또 몸치는 그런 직장 금액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득이 관련된 관계자들이 저는 자기의 약한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안정도 추구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저희는 지금 현재 재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계속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다고 보험료 올리기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회적인 저항도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100% 만족할 만큼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이제 그런 너무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는 그런 좀 불합리함은 좀 저희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탄 채 그대로 차에 오르는 김종배 교수. 20대 때 사고로 척수를 다쳐 장애인이 된 그는 능숙하게 운전을 한다. 모두 다 첨단 기술, 첨단 장비 덕분이다. 김 교수는 요즘 750만 원 정도 하는 전동 휠체어를 쓰고 있다. 500만 원 넘게 자기 돈을 추가로 들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저는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가슴이야가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전혀 들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요 자세로 앉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돼요. 요 자세로. 그거를 16시간을 대개는 앉아 있는데 그거를 지금 1년 365일 37년 반을 그렇게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로 이런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은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기능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시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인공지능 의족 기술 관련 전문가로 꼽히는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폴 세더나 교수. 무엇보다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nd one limb doesn't fit everyone. It's the same thing as if you imagine people when they have cataract surgery. They have different lenses put in their eyes after cataract surgery because they all need a different correction in their vision. They get different lenses. They need to because every person is different. Everyone's job is different. Everyone's needs are different. And in this space, we need to provide for people what they need and what they want in the same way. 몸의 일부를 잃은 장애인들은 의족이 자신의 몸과 같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후원을 받아 새 의족을 쓰게 된 송혜아 씨. 인공지능 의족은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비장애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양발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선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선 방수가 돼요. 물놀이 갔을 때 이제 물놀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인공지능 의족 덕에 까다롭다는 내리막길도 큰 어려움 없이 내려오는 마혜리 씨. 바람이 하나 있다. 나중에는 더 좋은 의족이 더 싸게 되게 많은 분들이 다 쓸 수 있다면은, 그래서 다 그런 평범한 즐거움을 좀 누릴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동계 씨는 여전히 운동을 계속하며 틈틈이 친구들도 만난다. 언젠가 돈을 모아 인공지능 의족도 스노보드용 의족도 구입하고 싶다는 동기 씨. 지금 첨단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족 덕에 일상이 가능하고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제 적응이 됐는지 꿈에서도 제가 의족을 끼고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꿔서 이제 제 몸의 일부가 된 것 같고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지체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구입 비용이었다. 절반 가까이 되는 44.2%였다. 원하는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어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체념하고 단념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지금 소외시킨 것 같은 느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0% 만족시킬 수 있고 뭐 가격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신의 기술이 나오는 것들을 그래도 좀 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이제 좀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족과 함께 내일의 꿈을 꾸는 사람들. 장애인들은 오늘도 보조기기는 자신들의 몸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같이 그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도 어디에 들어주는 곳 없는 이런 외로운 싸움을 한 이 장애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그건 의무다. 정부의 사회의 의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KBS